네, 안녕하세요. 조우생입니다. 오늘 한걸음님의 그 아파트 매수하기 절차 세 번째 매수 가능 물건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편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순서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아파트 어떤 매물을 찾아야 되나, 어떤 매물을 살까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좋은 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대출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보았죠. 이제 세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 가능한 물건을 찾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제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매수 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찾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여러 팩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이라든지 ROE라든지 뭐 대주 지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게 되잖아요.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더 가치가 높고 혹은 떨어지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학군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좀 키우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군을 보게 되는데,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냐, 명문 학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주변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제 시설이 이제 마트, 우리가 뭐 이제 의식주 중에 하나인 뭐 먹는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트가 근처에 있으면 엄청 편리하겠죠. 왜냐면 주기적으로 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플 때 가는 거 병원, 이게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이런 것들 주변 인프라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교통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직장인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 훨씬 중요하게 되는데, 역세권 여기랑 가까운지, 그다음에 직장이랑 집이랑 얼마나 근접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로, 우리가 뭐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갈 때 빨간색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광역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 때 평형대도 봐야 됩니다. 전용 5984. 이 59가 실제 평수로는 한 17평 정도 되는 것 같고, 84 같은 경우는 한 2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정도의 그 삶의 여건에서는 요 전용 59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아파트에 그 다음에 그 연수 얼마나 되는지,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대수랑 이제 아파트 브랜드 또한 이제 추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황에 맞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글인데 말고도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또 책도 많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 중요한 이 스크리닝 하는 팩터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팩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좀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랑 집이랑 좀 가까운 거에 우선순위 되고, 평수는 아이가 없으니까 좀 크지 않아도 되니까 뭐 5구형, 그러니까 17평 정도, 그 다음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반면에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크고 있으니까 아이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린이집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학군이 좋은지, 학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술집이나 뭐 좀 이상한 그 유흥가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가 생활도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 몸이 좀 아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병원의 유무,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내가 살고 있는 처한 환경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좀 현명할 것 같기도 하고. 신혼부부인데, 뭐, 어린이집 가까울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좀 슬기롭게 좀 매물을 고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거를 최우선순위 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현실을 나타내고 있죠. 돈 많고 좋으면은 누구나도 살고 싶은 좋은 동네, 인프라 다 갖춰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는 거 사고 싶은데, 문제는 가격이 서울에 30억. 현금 많고 돈 많으면은 뭐 신혼이어도 나 돈 많다 해서 하면은 뭐 30억 이렇게 바로 현찰 박치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용 범위,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슬기롭게 하기 위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겠죠. 부럽습니다. 이렇게 현금 많으신 분.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아파트를 이제 사기 전에 그런 팩트 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을 통해
이제 구매하면 되겠고. 그래서 알겠다. 우선순위 그 체크리스트를 그 팩트를 정했다. 우리는 이걸 위주로 우선순위를 볼 거다 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위치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지도를 보게 되는데, 네이버 지도 이거 많이 아시죠? 네이버 지도 이거 지도 켜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지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대역 있으면은 교대역 주변에 뭐가 있고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먹자 골목이 많구나, 여기에 무슨 법원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부동산 매물을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뭐 매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태원 뭐 이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경리단길 여기 실제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매물 사이트가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화면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네이버 지도와 인터페이스가 근처이기 때문에 원래 네이버 지도를 쓰신 분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단점이나 장점이 매물이 비교적 정확하고 가장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나 시설을 확인하기 용이 하나, 단점이 조건 검색이 약간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른 그 부동산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이나 이제 사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도 꼭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유명한 어플이죠. 호갱노노라고. 이거는 그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어플로도 자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든 어플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아래 화면과 같이 이게 지금 컴퓨터로 나타내고 있는데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자가 친숙할 수 있게 유저 인터페이스도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검색 시 필터 기능이 우수하고 사용자가 좀 활용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 호가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를 이렇게 매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호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뭐 좀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격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 개를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동산 매물 시세 보는 게 KB 부동산입니다. 이제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당히 좀 그래도 조금 다른 인터페이스로 나오고 있는데, 장점이 시세와 대출 한도는 한 번에 보기 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단점은 이제 유저가 인터페이스가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뭐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점은 실거래가 추이나 통계 확인 쉬우나 이것도 유저 인터페이스가 약간 불편하다. 그다음에 매물 같은 거기 좀 저조하다, 이런 뭐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매물을 찾으셨으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매물 찾아보실 때 이렇게 사이트나 어플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읽어주는 목표를 해야 되니까 뭐 이게 생각하고, 그게 결론은 뭐냐, 세 번째로 이제 아파트 임장을 가기 전에 매수 후보군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 내가 지금 연령대나 지금 어떻게 라이프를 이게 살고 있는지 현재 처한 상황이랑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수 금액, 매수할 수 있는 여유 현금이라든지 그 자산, 그 다음에 주변 대비 시세,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주거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를 고려를 할 때 중요한 그 우선순위 요소를 파악으로 이제 매수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투자를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위한 그 자산 배분의 어느 한 가지 축이잖아요. 부동산이 단가가 크다 보니까 워낙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뭐 부동산이 있으면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다른 뭐 또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돈을 벌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선택을 해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은 뭐 이 정도까지 할 것 같고, 이게 호갱노는 워낙 호가 장난질이 심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후기로 올려주는데 우스갯소리로 좀 올려주셨는데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3편, 매수 가능 후보군 찾는 거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직접 조회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편, 실제 임장하러 갈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이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